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장, 교재는 20페이지 나와 있는 챕터 1장에 공동체 관리 기초 관한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문제 1번에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이제 보시면 1번 나와 있습니다. 법원들은 1번에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법원들은 일단 용어는 지금 1번에 지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부터 5번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총에서 5가지 관련 주택법상 용어를 서술해 놓고요. 자, 그중에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 질문은 일단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용어 정의 1번에 나와 있는 토지임대부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용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1번은 지금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그 소유권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질문에 가시면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줄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1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1번, 2번. 자, 장수명주택 하나 봐두시고 2번하고 3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동그라미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포인트가 되는 지문을 이제 보시면 세 번째 줄이죠.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 포인트 지문을 보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구분 소유 인정이 된다는데 그래서 여기는 구분 소유가 안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여기는 없는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 중에 세대 구분 공동택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구분 소유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문항에 3번 하고요. 자 그다음 4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4번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는 보면 4번의 용어에 관한 정의도 일단 두 가지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일단은 보면 여기는 세대 그 수치에 관한 지문하고 용어에 관한 지문과 관련했을 때 자 세대수 관련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를 많이 짓고 싶어 세대수는 얼마로 미만 돼요? 세대수는 보면 300세대 미만 세대수는 보시면 많이 짓고 싶어도 몇 세대까지 질 수 없다. 300세대 미만의 일단 세대수 300세대 미만이 되는 거고요. 규모는 지금 무슨 규모입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제 그래서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현재 여기 1번에 틀린 건 문항 4번에 세대수 관할 규정이 몇 세대인가? 여기는 5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세대수에 관한 규정과 규모 국민주택 규모란 지문 하나 확인하시면서 동그라미 4번 하나 X 자 그다음에 5번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에서 일단 1번의 용어에 관한 것 중에 보시면 1번에 4번의 도시형 생활주택 나머지 1번 2번의 장수명주택 3번의 세대구분 공동택 4번 도시형 생활주택 5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02번입니다. 자 02번은 지금 02번은 지문에 가보시면 나와 있는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에 관한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자 2번은 준주택입니다. 자, 준주택은 지금 용어 분류돼서 준주택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준주택으로 나눠지는 분류는 몇 가지겠습니까? 네 가지 주택을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 준주택의 분류 네 가지 하고 일단 여기 그 분류 밑에 해설 밑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면 준주택의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준주택의 종류 여러분이 해설을 통해서 분류 몇 가지 네 가지 꼭 체크하시고요. 네 가지는
요 준주택의 종류 네 가지에 관한 부분 여러분이 그 네 가지에 관한 것을 이제 현재 공이번의 문제 짝짓기 형태로 내서 그 7개 지문을 주었던 것 중에 네 가지 확인하시고 네 가지에 관한 분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네 가지 분류 확인하시고 이제 해설을 통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별표를 치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 중에 이 중에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부분까지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기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 플러스 여러분 꼭 다시 한 개인 학습을 통해 준주택에 관한 용어 정의 있죠. 정의. 그래서 준주택은 어떤 주택을 정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은 두 번을 물었던 게 뭘 물었었냐면 준주택의 정의를 이 정의를 주고 뭐를 물어보는 준주택을 자체. 그래서 이 준주택을 물어보는 시험이 한 두 번 정도의 주관식으로서 준주택의 정의를 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의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주어진 정의별에 따라 준주택 두 번 나왔다면 한 번 정도 모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용어에 관한 그 분류죠, 분류. 그래서 분류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02번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03번 보시고 04번 잠깐 볼까요? 자, 04번은 박스에 04번은 자, 04번은 박스에 지금 몇 가지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해서 04번은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관련 네 가지 관련 지문을 주고서 이거지 기억에서 네 가지 관한 요 지문을 주고 이 네 가지 지문이 충족되는 주택의 종류가 밑에 기술된 1번의 다가구 주택부터 5번의 준주택 중 어떤 주택에 관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지문으로서 일단 4번은요. 04번은 보시면 여기 현재 이 네 가지 주택에 관한 요건은 무슨 주택인가요?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일단 정답을 먼저 정리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다중주택은 지금 현재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총 네 가지에 관한 요건인데 시험 문제 보시면 준주택은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관한 규정 중에 이제 보시면 준주택은 그 중에서 이 준주택에 관련된 부분 일부 개정이 되면서 또 일부 내용은 신설을 시켜서 이제 개정되고 신설을 시켜서 현재 지문은 몇 가지가 네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일부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보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해당이 됐던 부분 중에 보면 하나를 새로 신설시키면서 이제 그 규정이 네 가지로 바뀌었는데 자 현재 이제 보면 박스에 가보면 박스에 기역과 니은은 변동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항 지금 디귿번에 면적에 관한 규정입니다. 면적에 관한 규정인데 가보시면 1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하입니까? 660제곱미터. 면적은 이제 기존에 이 개정되기 전에는 면적 규정이 얼마였었나 이제 그 중에 이제 개정이 되고 신설됐던 규정 중에 특히 이제 보실 것은 면적은 지금 330제곱미터였던 게 이게 이번 24회 시험 때문에 개정이 되면서 면적 규정 얼마로 바뀌었냐면 6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해합니다. 그래서 660 지금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문항 디귿에 이제 가보시면 이어지는 지문에 그 면적 규정은 660으로 개정이 됐고요. 부분들은 충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귿번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귿번에 보면 단서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가면 단서라는 건 여기는 보면 충수 제외입니다. 그래서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도 신설시켜놨어, 그지? 23회 때까지 이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은 어디는 다중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이 충수 제외에 관한 요 단서에 따른 요 규정도 이제 보시면 여기는 새로 신설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기타 이 건축법상 주택 중에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04번의 디귿번의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이 충수 제외 규정이 적용이 됐는데 다중주택은 지난 23회까지는 적용이 안 되다가 이번 24회 때 적용이 된 부분으로서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도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용도 충수에서 제외한다는 그래서 디귿번의 기역리에는 개정 신설사항이 없지만 현재 디귿번에서는 이 면적 규정이 개정이 됐고요. 이 다만에 따른 충수 재배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번하고 그리고 리을번 자체는 보면 새로 신설을 시켜놨죠. 그래서 리을번은 기존 4개, 3개였던 게 4개로 늘면서 하나. 리을번에 제가 보시면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4번 하나 정리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05번 한번 확인하시고 06번입니다. 자, 건축법령상 주택에 관한 대안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06번에 1번, 06번 잠깐 볼게요. 06번에 자, 06번은 1번은 지금 지금 건축법상 주택 중에 무슨 주택을 설명하고 있냐면 1번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그래서 여기는 다가구 주택에 관한 가출 요건에서 다가구 주택 현재 문항 문제 5번에 이제 보시면 다가구 주택에 관한 충족되는 요건에 관한 세 가지를 설명하는 지문 중에 이제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 층수 제외에 관한 규정에서 1층 바닥면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여기 이제 보면 부대 시설 입주 공용 봉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는 밑에 그 지문에 보면 자, 05번에 그 위에 06번이 현재 1번은 요거 층수 제외에 관한 규정 좀 틀렸었죠. 그래서 일단 지문에 가 보니까 여기 지금 1번에 관한 요 규정은 현재 그 위에는 05번에 가출 요건이 나열된 것 중에서 방가로 1번 한번 볼까? 방가로 1번. 그래서 여기는 요 06번 1번에 관한 부분인데 보시면 그중에 06번의 1번 지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층수 재배 여기서 지금 좀 전에 이 다중주택의 새로 층수 재배 규정에 새로 신설됐다 말씀드렸던 지문이기도 하고 06번도 동일하게 지금 다중주택의 층수 제외에 관한 규정은 무슨 주택도 다가구 주택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05번 1번에 가면 여기는 무슨 구조 여기를 필로티 구조. 자, 필로티 구조로 전용했다면 이 필로티 구조 전용한 이 부분 용도는 여기 무슨 용도인가요?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인 봉시설 부대 입주자 공인 봉시라는 얘기는 무슨 시설 여기를 여기 용도는 무슨 용도입니까? 여기는 주차장 용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은 필로티 구조로 전용했다면 1층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전용했다면 그 전용한 필로티 구조로 전용한 부분을 무슨 용도로 쓴다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해서 6번이 1번 하나 X 그 다음 2번은 이제 06번 다시 돌아와서 1번 정리하고요. 2번은 연립주택 3번 다가구주택 4번 기숙사 자, 기숙사 이제 하나 확인하실 게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내용에 다가구 지금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일개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전체 얼마 50% 이상인 거, 양가로 포함한 단서가 있지만 그럼 일단 여러분이 기숙사는 뭘 기억하시죠? 50% 이상이라는 지문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서 06번 정리하고요. 자, 7번 봐두시고 08번. 자, 08번은 이제 보면 사업계획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지문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제 08번 나옵니다. 자, 08번은 지금 08번입니다. 08번은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일단 여기는 용어상에 한번 살펴봤었던 부분이긴 한데 자, 세대 구분형이라는 것은 이 전유 부분 하나의 이 공간을 이 전유 부분 이 하나의 세대 구분형만 잠깐 확인 한번 하고 잠깐 가볼까요? 세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뭘 구분했다? 세대를 구분했다는 거죠. 그럼 세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뭘 구분했다? 이 하나 이 전유 부분은 뭐였다?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 전유 부분 이 하나의 전유물 두 개로 구분해서 각각 구분된 개소마다 거주할 수 있게끔 이 구분된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합니다라고 지었는데 자, 일단 여기 이렇게 한번 볼까요? 8번.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 어떤 형태인지 해서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두 개의 부분을 일단 이 중간에 각 세대를 구해서 이와 같은 일정의 시설 설비로서 이 세대를 구분해서 구분된 개소마다 각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게 지어진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하나 정리했던 부분. 그리고
용어상에서 이 세대 구분 공동택은 뭡니까? 세대 공동택은 하나의 전유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만 구분서 인정한다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법원들은. 자, 이제 그러면 관련해서 현재 형태는 이제 보시면 지금 보면 08번입니다. 현재 08번에 관한 형태 하나. 그럼 여기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한데 보면 여기는 08번은 뭐라고 하냐?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형태의 공동체를 뭐 할 때부터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건설이 된 경우가 있더라. 이랬을 경우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이제 08번 한번 잠깐 볼게요. 08번. 자, 그럼 08번은 지금 지문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 세대구분형 공동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애초에 건물을 지을 사업주체가 공동을 건설 공급할 때 이와 같은 이런 형태의 공동택을 사업주체가 건설했습니다. 했을 때 네, 관련 기역에서부터 지금 보면 미음까지 해서 기역. 자, 기역은 지금 보시면 일단 기역부터 갑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 수는 몇 세대로 산정한다? 두 세대로 산정한다가 아니라 세대 수는 한 세대로 산정합니다. 여기는 기역번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현재 여기서 기역번입니다. 기역번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기역번. 지금 현재 08번의 기역번인데 자, 기역은 여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 두 세대가 아니라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기역번인데 이때는 하나의 세대입니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게 주택건설 규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이 지문이 하나인지 둘인지 기억하실 건데 일단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전유법원의 세대가 몇 세대가 살죠? 두 세대. 세대가 두 세대로 거주하고 있지만 세대수를 산정할 때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거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 실제 거주는 몇 세대? 두 세대가 살지만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더라. 그럼 요건 이렇게 잠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사업주체가 공동들 건설 공급할 때는 주택단지 내 그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세대 수가 50세대 이상이면 등이라고 보죠. 사업주체가 그 공동들 건설 공급할 때 그 건설 공급 세대 수가 50세대 이상이면 그 주택단지 내 뭘 설치합니까?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합니다. 관리사무소 설치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법에 따른 면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럼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그럼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할까 했을 때 그럼 결국 관리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 면적은 뭐에 의해서 이 면적은 얼마에 해당하는 면적이냐는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뭐에 따라서 주택단지 뭐에 따라서 그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뭐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면적 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세대수란 건 뭐예요? 그 주택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 세대수가 몇 세대냐?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그럼 세대수는 여기 이 형태로 봤을 때 이 하나의 전엽 세대가 몇 세대 살아요? 두 세대가 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면적에 관한 규정을 산출할 세대수는 몇 세대? 이 하나의 저점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시설로 구획되어 있어서 세대수가 살다 그러면 두 세대가 삽니까? 왜?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전유보는 두 세대가 살았을 경우는 두 세대로 인정을 할 것인지 이걸 두 세대가 아닌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것에 따라서 이때 인정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두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하나의 즉 실제 거주는 두 세대가 살지만 이와 같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세대는 몇 세대로? 하나의 세대, 즉 두 세대가 실제 거주하지만 세대는 몇 세대 인정하겠다?
한 세대만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문항기역이기 때문에 일단 기역번 하나 X.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니은번 가볼까요? 자,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된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니까 사업주체가 사업 개시마다 건설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할 때 공급하거나 대상자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이와 같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얼마 넘어가면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가 기역번이고 니은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대 구분 공동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한다.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고대,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세대 간의 구분해서 쓸 수 있지만 세대가 뭐였고 이게 세대 이 하나 두 세대를 통합해 쓸 수 있다. 그럼 세대를 통합할 때는 이 세대를 구분하는 이와 같은 시설 설비 한 번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통합할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통합할 때를 대비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배라는 것은 연결문은 좀 일상생활에 쉽게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실까요? 식당에 가면 뭐예요? 식당에 가면 회식하러 이제 보시면 한 20명이 갔어요. 보니까 회식 자리가 한 10자리밖에 안 되는데 주인이 잠깐 하고 10자리 옆에 있는 그 연결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좌석이 있어서 그걸 그 연결문을 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회식 자리가 뭐 그 자리가 10개소 사이를 뭘로 나눴다. 연결문으로도 그를 구분했던 것을 연결문을 여는 순간에 회식 자리가 몇 개? 20개 자리가 마련될 수 있죠. 그 개념에 연결문 하나 봐두는 게 식당에 가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하시고요. 경량구조 경계벽이라는 것은 즉 경량구조란 건 조그만 층계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구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세대 간의 경계를 석고보드로 구획을 했거나 아니면 조립식 건물 지을 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고 세대를 구획했다면 어떻게 돼요? 세대를 구분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만 충격을 주면 석고보드 금방 깨질 거고요. 이 샌드위치 판넬 같은 쉽게 깨질 수 있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구분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게끔 통합할 수 있게끔 리을번. 그다음 미음. 자, 미음은 이제 전체 주거전면 합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운영 공동택은 얼마를 기준 정하고 있냐면 전체 주거전 면적 얼마 3분의 1을 넘는 등 아닙니다.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물어보거나 또는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을 물었을 때 지문에 니은하고 그리고 미음에 따른 규정을 가보면 전체 주거용 면적이든 세대수는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된가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문제는 09번입니다. 일단 지문만 한번 먼저 보죠. 자, 9번은 지금 현재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물었습니다. 09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애초에 사업주체가 공동택을 지을 당시부터 승인을 건설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주 일부를 건설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 09번은 지금 공동택이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뭐 하더라?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들은. 자, 9번은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8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업주체 공동을 지을 당시부터 일부를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진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제 9번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라고 설치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공동택 최초 건설할 때 이런 형태 공동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검사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 하나였던 공동택 이와 같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어떤 형태로 세대 구분 공동택을 건설한 경우에 따라서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 세대 구분 공동택 유형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보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애초에 사업주택 건물을 지을 당시 이런 형태가 하나 있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되는 경우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번은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설치되는 경우에 따른 요건에 관한 부분 하나 1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한 2세대 이하일 것 1번은 맞습니다. 2번. 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2번. 자, 그다음에 3번. 3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그 설치에 관한 세대수 관한 규정이 공동체 단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에 관한 기준에 관한 게 이제 문항 3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체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의 공동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 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03번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09번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단지 세대수 전체 얼마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주어지는 질문은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3분의 1은 10분의 1, 그리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 여기서 지금 3번이 틀렸던 것은 동은 맞습니다만 전체 세대수 그 공동 단지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이나 10분의 1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세대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3번에 이제 보시면 지문 중에서 10분의 1과 3분의 1도 중요합니다. 그 단서 요건에 따른 시작이 되는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의 해당 주택단지는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넘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전체 10분의 1과 동의 얼마 3분의 1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원칙은 3분의 1, 10분의 1 넘어서 안 되는데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라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예를 들어 그 세대수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라고 하면 10분의 1과 3분의 1을 넘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설치되는 규정에 따른 조건 중에 3번에서 3번 규정 꼭 주의 받으시고요. 네 번째, 자,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뭐 할 것, 충족할 것이라 이제 그래서 문항 4번 나와 있고요. 5번. 현재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여기는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좀 전 설명드렸던 이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 이와 같은 하나의 세대, 이 하나의 세대수 그죠? 이 규정을 적용하고 세대수 몇 세대로 보겠다? 하나의 세대수로 보겠다는 것은 8번도 적용되는 거고 어디에 적용됩니까? 지금 이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된 공동택도 적용되지만 어디 적용됩니까?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되는 경우에 따른. 그래서 여기 이 하나의 세대수랑 8번 규정도 9번 규정에 따라 여기 건설 설치되는 경우 모두가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지금 문항 번호 이제 그렇게 해서 8번, 9번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건설이 되거나 설치되는 규정에 따른 부분 한번 정리했었고요. 부분들은 자 10번 잠깐 볼까요? 10번. 자,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는 원룸형 주택은 보시면 원룸형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문의 10번에 가출 요건을 네 가지를 설명하는 지문인데 이제 보시면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보면 여기는 도시형을 사용할 때 분류 중에 하나가 된 것으로서 원룸형 주택의 가출 요건에서 원룸형 주택은 여기에 가출 요건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박스에 기술이 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규정을 보셨을 때 지문의 니은번입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을 설치합니까? 그래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을 욕실과 부엌이죠. 욕실과 부엌을 설치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규정 하나, 니은번을 수정하시면 관련 니은번을 수정하시고 기역에서 니을에 따라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현재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말한 네 가지란 건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뭘로 분류하겠다. 도시형을 잡는 하나인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일단 기역에 세대별 주거 면적 얼마 이하가 된가요?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라서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번은 그 두 개, 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무엇을 제외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한 면적은 얼마 이상인 경우에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 이상인 경우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나 확인 받으십니다. 11번 받으시고 12번으로 가죠. 12번. 자, 12번은 지금 보시면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법원들은. 자, 12번은 지금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해서 물었을 때 자, 일단 여기서 물어봤던 것이 이 공동체 범위, 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 범위를 법령상에 몇 가지로 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범위를 기억하실 수 있고 그 범위를 기억해야만 뭐예요? 12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으로서 자, 범위는 총 법에서 몇 가지 범위를 두고 있습니까? 5가지 이제 범위를 두고 있고 관련 1번부터 5번까지가 관련 지문을 그 박스에 관련 4개 문항의 지문을 주고 그 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럼 일단 여기 박스에 주는 거죠. 그는 해당하는 것, 즉 해당하는 것. 그럼 현재 이 박스에 있는 지문 중에서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이 5가지 범죄에 들어가는 그 범위에 관한 게 몇 개가 되냐에 대해서 짝짓기로는 물었던 거죠.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처음부터 그런 박스의 기역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400세대인 공동택이면 그렇죠? 일단 여기 세대수 단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단순히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300세대 이상이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 기역번입니다. 기역. 그래서 세대수가 이제 보시면 승강기도 설치되지 않고요.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단 세대수 400세라는 것은 세대수로만 벌써 몇 세대? 400세대라면 이거는 의무 관리를 분류합니까? 분류됩니다. 니은. 자, 승강기가 설치된 120세대 공동. 그럼 승강기가 설치되면 세대 몇 세대 이상이 되죠?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니은번은 이제 이게 이 분류가 되려면 세대에서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150세대 이상인이란 지문이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니은번 X. 자, 그다음에 디귿은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 세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네요. 디귿번 X. 그다음 리을번. 리을번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리을번에 보시면 리을에 건축법상 건축업을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에 따른 건축한 건축물 뭘 생각하시면 되죠?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예, 주상복합 건축물이 지금 이 5가지 보험대에 들어가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되죠?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라면 네, 그래서 12번에 지금 리을번까지 해당이 돼서 200세대가 되니까 150세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리을번에서 기억하고 리을 하나 체크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문의 13번입니다. 13번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13번. 자,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부분에 보면 출제 다양한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사무소장 연관된 지문과 관련했을 때 관리사무소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은 꾸준하게 출제를 보이고 있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문항 1번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반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하여야 한다. 1번 맞고요. 2번. 2번은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대표 회의 회장에게 서류를 제출합니까? 네, 2번 맞고요. 3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체에게 소정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금액을 얼마를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 3번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5천, 일단 그 대상 세대수가 기준이 500세대가 기준이 돼서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 원 해당된 금액을 설정합니다. 3번, 4번. 자, 공탁금. 그 13번 지문 중에 문항 지금 현재 4번입니다. 자, 공탁금의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보시면 자, 공탁금은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연수가 좀 틀렸습니다.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이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증 설정 관련 세 가지 방법의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 뭐에 대해서는 공탁금만큼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여기는 3년이죠. 그래서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서 13번에 문항 4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5번 틀린 거 동그라미 이제 4번 틀렸고요. 5번. 자,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부족하게 있는 금액을 보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 보전하는 기한을 뭐라고 하냐 며칠이 되는 게 여기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네, 그래서 문항 동그라미 4번 하나 X.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에 관리사무소의 배치 및 변경 신고. 배치 및 변경 신고예요. 자, 14번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신고와 그리고 변경 신고. 배치 신고라는 거 소장으로 배치됩니다. 배치 신고합니다. 이 배치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사가 발생 무슨 신고하는 거예요?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 봤더니 지문은 자, 1번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는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관련 업무를 접수 위탁받은 누구의 주택거래 단체에게 제출하면 되니까 일단 법에 따라 배치 신고, 변경 신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에 그 접수업무를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죠? 주택거래 단체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1번에 따른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주택거래 단체에게 제출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 변경 사유가 발생해 동그라미 2번은 두 번째 줄.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 15일 이내 주택관리 단체에게 제출합니다. 2번. 3번 보시고 4번으로 가죠. 4번은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14번의 4번에 관한 경로는 이 경로, 4번에 관한 경로는 지금 4번은 지금 법령상에 지금 보면 자, 등에 따라 배치 변경 신고입니다. 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세요? 신고는 보면 여기는 누구에 신고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합니까? 신고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군에 신고한다. 신고하는 거는 말로 합니까? 뭔가 서류 제출이 수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신고한다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뭔가 서류 제출. 그래서 신고하는 것은 이 배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할 때 서류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서류 제출은 그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소장으로 배치됐을 경우에 그 서류 제출은 누구에게 합니까? 그러면 신고권자인 시장고속장 제출합니까? 아니죠. 서류 제출은 지금 1번, 2번 살펴봤듯이 해당되는 며칠에 15일에는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자, 그러면 시장구 여기다 쉽게 적어놓은 서류도 이 이야기는 무슨 말? 위탁을 줬다는 위탁을 줬습니다. 단체에게. 그러면 시장 군수고장 여기에 위탁을 줬다면 누구는 그 서류 접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군수고장 서류 접수 업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뭘 줬다는 겁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누가 주택관리사 단체, 이 주택을 단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의 그 서류 접수 현황을 보고하게끔 법에서 정해놓았는데 그 시기가 얼마의 주기로 좀 그걸 보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문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중간 끝부분에 접수 현황을 얼마의 주기마다 반기마다가 아니라 분기별입니다. 분기별로 시장 군수구청장에 보고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건 문항 4번이 틀렸고요. 5번. 단체는 소장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나 증명서를 요청하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합니까? 네. 그래서 증명서는 뭐 따로 그 기한을 며칠을 둔 게 아니라 즉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네, 봐두시고 15번. 15번의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부분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서 이제 보시면 1번부터 5번 중에 문항 5번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지금 5년마다 조정하되 입찰비의 구성원 과반수면 얻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되게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번이 틀린 거 뭐가 틀렸습니까? 숫자 얼마가 틀렸어요? 5라는 숫자 두 개 모두가 다 3년으로 그래서 즉 3년마다 조정하되 3년 경과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는 이 안전관리계획을 조정해가는 주기는 몇 년마다 3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란 주기 하나 확인하시고요. 부분들은 15번은 틀린 거는 지금 동그라미 5번의 숫자 5가 33으로 바뀌지만 또 하나 주의할 게 5번 지문에서는 3년 전에 조정할 때는 분명히 동의 요건을 갖춰야 조정할 수 있다. 그럼 그때는 누가 조정합니까? 보신 대로 입주대표의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5번은 현재 틀린 거 동그라미 지금 5번에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뭣도 하나 주의하시자. 지문에 나와 있는 조정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시 동의기구는 입주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 확인하시고요. 16번. 자, 다음 사례 중 공동택 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을 이제 보시면 자, 사례입니다. 사례 중에 공동택 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은 자, 16번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사례는 특별하게 배운 게 없는데 그럼 결국 이 사례를 물어보는 질문이 이 질문은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란 겁니까? 결국은 이 사례란 건 여러분들이 관련 이 공동택 관리법령상에 관한 이 법령 기준 여러분이 법령 기준을 알고 계시냐를 이 법령 기준을 뭘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수치나 지문화해서 물어본 것뿐이지 뭐 민법까지 가불병정의 관계를 갖고 물어보는 그런 사례 유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 쪽에서 물어보는 사례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이 뭘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에 관한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를 어떤 수치나 그를 지문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정도를 뭘로 실무 쪽에는 사례 유형의 문제로 물어본다는 것. 자, 이제 그러면 문항 1번부터 한번 가볼까? 이제 일단 1번에 자,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맞습니다. 1번. 2번. B아파트의 입주비 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소장을 선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을 선임을 누가 했다는 거 2번에 가보니까 누가 선임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16번의 문항 2번은 지금 2번은 누가 선임했다? 여기는 지금 무슨 관리라고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고 누가 선임을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임했다고만 했지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 자치관리라는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주어진 2번에 이 지문만 놓고 봐서 여러분이 무슨 관리 방식이란 걸 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서 2번에 말한 요 관리 방식은 현재 2번은 현재 여기는 무슨 관리 방식이다. 따로 뭐 이 문항 지문 첫 시작에 자치나 위탁이라고 지문을 주지 않았지만 현재 문항 2번에서 여기는 무슨 관리입니까? 요 지문 중에서 여러분이 무슨 관리라고 이거를 뽑아내셔야 돼요. 자치관리죠. 왜냐하면 자, 일단은 사업조직 관리가 끝나면 관리 방식 무슨 관리로 끝나 지금 나누게 되죠.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사업조직 관리가 끝나게 되면 위탁 관리하거나 자치 관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자치 관리하든 위탁 관리하든 뭐예요? 해당 공동택에 관리사무소에 가면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 그 관리교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누가 채용 배치할 거냐라는 질문인데, 자치관리라면 누가 입주자회의가 소장 선임이라는 이야기는 채용에 배치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표현은 자치관리면 소장을 선임했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위탁관리라면 누가 소장을 채용해서 배치하겠다 했을 때 위탁관리는 누가 주택관리와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소장을 채용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2번에 같은 경우는 따로 지문에 뭐라고 주지 않아도 자치관리라는 지문을 주지 않아도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다? 자치관리라는 거면 여러분이 자치관리라면 소장이 그만뒀다면 며칠 이내 새로운 소장 입주대표회의에서 다시 선임합니까? 그래서 이때 재선임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장을 선임합니까? 네. 그래서 그럼 결국 법령을 사례 유형의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법령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럼 새로운 소장은 며칠 이내만 선임하면 법적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30일이 넘어간 요 30일 이내만 새로운 소장을 입주대표회의에서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다시 재선임하면 되죠. 그래서 소장 선임하는 정족수를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이거 요건 일자는 20일 이내죠. 그래서 문항은 좀 보니까 2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20일째 되는 날, 요 30일이 넘지 않은 이 기간 이내니까 이거는 법적 문제는 되지 않죠. 그래서 20일 이내 2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장을 선임하였다. 네. 그래서 2번은 문제가 없죠. 3번. 갑주택관리업자는 700세대인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는 규정과 관련했을 때 이제 보시면 지문은 자, 세대수가 500세대를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누가 배치되는 거죠? 주택관리사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세대 미만이면 누가 배치됩니까? 주택관리사 또는 보.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지면 배치되는 세대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에 가든 미만에 가든 간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500세대 이상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세대수가 700세대라면 500세대 이상이 해당되다 보니까 누구는 안 됩니까? 주택관리사 보관이 누가 가야 돼? 주택관리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반한 것은 문항 3번, 4번까지 확인합니다. 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그 다음 달에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을 3일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4번은 배치에 관한 규정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됐다면 배치된 날, 그 배치된 날부터 어느 기간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법에서는 지금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냐면 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교육은 며칠간의 교육을 받습니까? 3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이제 가보니까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그 다음 달이니까 3개월 이내를 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기한은 또 며칠간 교육받았다고 그랬어요. 3일간 받았다는 것은 여기 이제 그러면 결국 4번 더 사례용의 문제로서 문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지문은 두 가지가 포인트죠. 그 배치된 날에 그 다음 달이니까 3개월을 넘지 않았으니까 법적 문제가 없는 거고 교육기간도 며칠이에요. 3일간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법적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업무를 집행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 봐두시고 자, 한 장을 넘겨서 17번입니다. 17번. 자,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부터 쭉 해서 5번에 관한 지문의 내용까지 중에 2번 볼까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운영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리모델에 관한 업무에 관련하여 입조대표회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은 지금 마지막에 2번 지문 끝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그래서 있다를 없다로 바꿔서 한번 문제를 또 틀리게 물었던 지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문항은 지금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한 취지 개념에 있는 보시면 문항 3번은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입주자 등에게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이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문항 3번. 4번, 5번. 5번은 보신 대로 이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 설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공탁금 같은 경우는 시점이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그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부분은 회수 제한 규정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방법이 뭐에 대해서 공탁금은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 수치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18번. 자, 18번은 지금 보시면 18번 1번부터 5번 중에 자, 동그라미 3번이죠. 3번은 지금 살펴봤었던 지문이기도 하지만 지문에 여건상 지금 옳지 않은 걸 물었을 때 지문 중에 보시면 일단 1번부터 가볼까요? 18번 1번. 입조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도지에서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서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보고하고 그 사실조사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누구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것이냐라고 이제 해서 지문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의뢰합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누구에게? 시도지사가 아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사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문항 1번은 뭐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문항 4번. 좀 전에 봤던 배치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의 관련 사례용의 관련 문제 중에 하나 문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8번의 4번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 돼도 3개월이지만 현직에 주택관리사 보혜 자격을 갖고 현직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근무 중에 경력 아니면 그 근무적의 경력이 아니면 이전 그 합격하기 전에 경력을 인정받아서 주택관리사가 됐다. 즉 보이던 관리사무소장의 사회 자격을 취득했던 그때는 언제 사회 자격을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 사무직 교육하는 기간의 3개월이라는 것은 소장으로 배치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 그리고 보이던 자가 사회 자격을 현직 근무 중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언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까지 이제 해서 4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8번까지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19번부터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